평생 모은 재산으로 어렵게 집을 마련해 줬지만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을 위해 평생 모은 집을 내어주었는데 돌아온 건 뜻밖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이 오히려 당연한 희생으로 여겨지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제 선택이 후회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렇듯 저 역시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혼전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와 남편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혼, 그리고 갑작스럽게 태어날 손주, 아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기에 우리가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일구어온 30평대 아파트를 아들 부부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외곽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손주가 보다 넉넉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그게 부모로서의 도리라 여겼습니다. 짐을 싸던 날 남편과 저는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며 말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남편이 조용히 묻더군요. 응, 괜찮아. 손주가 태어나면 우리가 희생하는 게 맞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쉬움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아들 내외가 새 집에서 집들이를 한다며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볼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갔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 깨끗이 정리된 거실, 손수 인테리어까지 신경 쓴 모습에 흐뭇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어둡더군요. 내심 불만이 있는 듯한 얼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지금 사시는 집은 둘이 살기엔 충분하시다면서요? 근데 저희는 곧 아기도 태어나고 짐도 많아질 텐데 솔직히 여기 너무 좁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답답한 곳에서 살게 하겠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지금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인가? 한순간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내가 평생을 모아 마련한 집을, 우리 부부가 기꺼이 양보한 이 집을 답답한 곳이라고 표현하다니. 저는 당황한 채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울상을 지으며 아들에게 눈길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 역시 며느리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좁다고 생각했으면 이 집은 부동산에 내놓을 테니 너희가 알아서 40평대 넉넉한 집 구해봐라. 그제야 며느리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해세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너무 상해버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도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긴 해. 아기도 태어나고 하면 방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잖아. 그냥 같이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뜻이었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방 하나쯤은 더 필요한 게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서 감사함이 아닌 당연함을 느꼈습니다. 이 집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소중한 삶의 결과물이었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가치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희생했던 걸까? 정말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걸까? 부모는 끝없이 베풀어야만 하는 걸까? 그날 이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과 나 자신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양보해야 할까요? 저는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 걸까요? 아니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태가 문제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